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 빅테크 기업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다우존스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0.84% 오르면서 42,114선 지나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어떨까요? 현재 나스닥은 역시나 오름세 보이면서 18,258선 지나갑니다. 끝으로 S&P 500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도 오르고 있습니다. 0.75% 상승한 5,748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현지에서는 현재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오늘 주목해보면 좋은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노동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는 날입니다.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가 이미 나온 상태고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상황이고요.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였던 10만 건을 크게 하회하게 되면서 12,000건이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또한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보다 좀 줄어든 상황이며 민간 비농업 부문에 대한 고용 변화도 크게 하회했으며 실업률은 그나마 버텨주면서 4.1%가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동지표 현재 반응을 해서 전체적으로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제에 비해서 소폭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지표로는 ISM 제조업 지수와 ISM 제조업 물가 지수, 그리고 CFTC 투기적 순 포지션이 앞으로 나오게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조금 전 발표된 미국의 10월 고용지표 자세히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번에 나왔던 비농업 고용 지수가 정말로 크게 하회한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였던 사실 9만 건을 아주 크게 10만 건을 크게 하회하게 되면서 전달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도 안 나온 수준으로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실업률은 커다란 변동이 없었고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바로 파업으로 인해서 현재 고용 인원이 감소한 것과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허리케인이 남동부에 큰 피해를 입히고 난 이후에 약간 아마 단기적으로 현재 고용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이 됐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업률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실업률은 크게 상승했으나 아무래도 저번 달에 비한다면 성인 남성, 성인 여성, 청소년, 백인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전부 다 변동이 없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다만 제조업에 대한 고용은 파업으로 인해서 4만 6천여 명이나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특히 운송장비 제조업 쪽에서 아무래도 이거는 보잉의 3만 명에 해당하는 고용 감소가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4만 4천여 명에 해당하는 고용 인원 감소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8월과 9월의 비농업 고용 수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저번에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8월의 비농업 고용 수치는 8만 1,000명 하향 조정, 9월 수치는 3만 1,000명 하향 조정으로 두 달 합계 11만 2천여 명이나 낮아졌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개장 전 발표된 이 비농업 노동 지표, 실업률은 변동이 없지만 허리케인과 파업으로 인해서 고용 인원은 줄어들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인텔 관련 소식입니다. 인텔이 3분기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어닝을 봤을 때는 사실 EPS만 봤을 때, 순이익만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6의 EPS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0.02보다 훨씬 더 못한 수치를 냈습니다만, 다만 매출 관련해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으며 또한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사실 이번 분기의 손해는 아무래도 앞으로 올라가기 위한 디딤돌 같은 느낌이다라는 소식을 설명을 하면서 매출과 EPS를 예상치였던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예상치는 133억에서 143억으로 이제 제시를 했고요. 예상치였던 136.8억보다 높으며 EPS 또한 0.12를 제시하면서 0.08보다 높은 수치라 이런 부분들이 인텔의 어닝에서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도 구조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 감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인텔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회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번 분기에 손해가 높았던 것은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직원 감축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 영업권 종상, 그리고 자산 감가상각 비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어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파운드리 사업부 매출이 8% 감소한 44억 달러, PC칩 매출은 7% 감소한 73억 달러로 집계가 됐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분명히 이번 어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망스러웠지만 다음 분기에 대한 자신감이 그리고 매출 자체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분기의 실적은 다음 분기를 위한 디딤돌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어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도 공개가 됐죠. 두 기업의 실적 내용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예, 현재 두 기업의 지금 현재 실적 기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현재 두 회사의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잘 나오긴 했지만 중국 쪽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였던 158억 달러보다 못한 150.3억 달러가 나왔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매출, 제품 매출에 대한 총액, 웨어러블 맥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높거나 예상대로 나오게 되게 되면서 맨 처음엔 이 어닝이 발표됐을 때는 그렇게까지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 나왔는데 문제는 어닝콜에서 나왔습니다. 어닝콜에서 여기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애플이 제시하게 되면서 이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소폭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게 되자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게 됐고요. Q&A 세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아이폰 매출이 이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중국 관련된 매출이 다시 또 뛰어오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대답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이 좀 떨어져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나왔던 아마존 어닝 같은 경우도요. 사실 불안한 점은 좀 있었습니다만 현재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EPS, 영업이익률 모든 부분에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는 예상치를 하회를 하게 됐고요. 매출은 예상치 하회, 영업이익률은 예상치를 상회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이 예상대로 나오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결국 지금 아마존 자체가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성장률이 높다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아마존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성장 가속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한 올해 자본 지출이 거의 103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5빌리언 달러의 투자를 하고 이번 다음 분기에만 23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투자를 아마존 웹서비스와 생성형 AI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YOY 기준으로 70%가 넘는 장비 관련된 투자를 발표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면서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존의 CEO가 우리는 AI 관련된 투자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번이 AI 관련해서 아마 일생에 다시 한번 안 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자신감을 표현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존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애플과 아마존의 희비가 교차되고 애플은 오늘 하락 출발, 아마존은 상승 출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보잉 관련 소식입니다. 보잉의 노사가 새로운 합의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파업이 끝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잉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고 이번에 노조 지도부는 잠정 합의에 또 이르렀습니다. 사실 저번에 발표했던 35% 인상안에 대해서 64%가 반대를 하게 되면서 결국 다시 또 노조가 또 회사 측으로 되돌려 보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또다시 협상을 통해서 4년 동안 임금을 38% 인상하고 추가적으로 12,000달러에 해당하는 서명 보너스를 지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조의 리더들은 이제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파업을 끝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미루게 될 경우 몇 주간의 단체 협상 끝에 얻은 결과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노조는 11월 4일에 이 제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잉의 주가는 현재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2.8%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번에 나오게 돼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했던 정부 직원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표현하면서 현재 보잉에 관련된 부분들을 현재 노조가 승인해 주시길 파업을 되돌리기를 바라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파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 만약에 결국 첫해 4년 동안 약 44%의 임금이 인상될 것이다 라고 현재 측정하고 있다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오는 4일에 나올 이 노조의 투표 결과까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